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모두 저는 한 번씩 겪어봤어요. 면역력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피부건강 설계 생기한의원 노원점의 정대용 원장입니다. 아토피를 오래 겪다 보면 몸이 항상 염증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 몸은 염증에 무뎌지게 됩니다. 동시에 염증에 시달리다 보니까 외부에서 오는 여러 미생물들에 대한 대처가 떨어져서 피부나 전신에 감염증이 잘 생기기도 하죠. 인체에 침입하여 건강을 위협하는 미생물들을 크게 셋으로 나누자면 첫 번째 바이러스, 두 번째 세균, 세 번째 곰팡이입니다. 아토피 피부는 외부 감염에 취약한 데다가 긁어서 생긴 상처가 되게 많다 보니까 감염에 더 취약하죠. 오늘은 미생물들 때문에 생기는 피부의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을 자주 볼 수 있어요. 내 피부에 상주하고 있는 바이러스들 아니면 손이나 다른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 피부에 바이러스 자극이 오게 되면 수포가 생기는 그런 단순포진이 아주 흔하게 발생하죠. 이게 흔히 기존에 쓰는 연고나 먹는 약을 끊었을 때 또는 이제 리바운드 현상 같은 거 생겨서 면역력이 극도로 약해졌기 때문에 얼굴 전체, 가슴, 배 이렇게 넓은 부위에 수포, 따가움, 딱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바이러스 종류 중에서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이제 손발에 사마귀 같은 것들도 잘 생기고요. 얼굴이나 몸에 이제 편평사마귀도 역시 인유두종 바이러스 때문에 잘 생깁니다. MCV라고 하는데 소아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이제 물사마귀를 만드는 바이러스거든요. 이런 것들 모두 피부의 면역력이 약해져서 바이러스가 감염돼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세균에 의한 농가진도 리바운드 시기에 자주 발생해요. 황색 포도상 구균이라고 하는 세균이 상처에 앉아서 농포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거 역시 피부의 면역 기능이 세균을 물리치지 못하고 긁은 상처 안쪽으로 세균이 침투해 들어와서 발생하죠. 보통 어린애들한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간혹 성인들한테도 좀 생깁니다. 성인한테 생기면 어린이보다 증상이 좀 격렬하거든요. 그래서 부위도 넓고 고열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힘들어요. 저 같은 경우도 한 22살 정도까지 면역력이 엄청 약해져서 몇 번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잘 알죠. 이제 곰팡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곰팡이는 진균이라고도 하는데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것들보다 입자가 훨씬 커서 한번 이게 감염이 되게 되면 회복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긁은 상처를 통해서 침입해서 체부백선이라고 하는 피부 곰팡이 감염증을 유발하게 되죠. 많이 가렵고 특히 이게 곰팡이는 색소 침착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태선화를 만들기 때문에 아주 괴로운 증상이에요. 손발 무좀이 생기기도 하고 간혹 여자분들은 질염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증상 모두 저는 한 번씩 겪어봤어요. 면역력이 아주 낮아졌기 때문이거든요. 다행히 이제 색소 침착이나 태선화 같은 후유증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예전처럼 체부 백선이 생겼다가 다리 오금에 막 수포가 생긴다든가 팔다리에 수포가 생기면서 단순포진이 생긴다든가 농가진이 생긴다든가 하는 것은 이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아토피가 아주 심한 환자분들은 전신에 있는 면역 기능을 찬찬히 살펴가면서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과도한 염증 반응도 있고 또 면역력도 아주 낮아져 있고 이 두 가지를 함께 해결을 해야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가 있거든요. 아토피 합병증 중에서 지금 이제 피부에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지금까지 눈이랑 전신 합병증 그리고 피부 쪽으로 각각에 해당하는 합병증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힘든 아토피 치료에 조심해야 될 합병증도 많고 또 그 자체로도 너무 힘든 질환인데요. 생기한의원은 건강한 치료를 통해 충분히 보통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저처럼 말이죠.